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뭐 어떤 업종이든 다 하락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증시 속어라고 할까요? 증시 격언에는 주도주가 탄생할 때는 아니면 차기 주도주는 변동성에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기 주도주면 어쩌면 당연하게 와야 되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레포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리오프닝이 온다. 요 자료를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주신 애널리스트 모시고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보니까 좀 낯설죠? 좀 익숙하면서 낯설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뵀는데. 저도 저희 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나오면 더 버벅대는 것 같고 말도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더 진솔하고 좀 시장에 던져주는 아이디어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네네. 상당히 많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수요일 기준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리오프닝 시대 옵니까? 옵니다. 옵니다. 네. 옵니다. 저도 최근에 유행하는 한마디 앵커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건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훅 들어오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생필품 사재기하고 이랬던 시기에 확진자 수가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요? 작년에? 네네. 초반에? 네네. 그때 한 200명, 300명 아닌가요? 그때가 한 500명 500명. 정도가 저희가 패닉해가지고 생필품 아. 사재기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지금은 2,000명인데. 지금은 2,000명에서 3,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징이 그동안에 1, 2, 3차 때는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되면 인구 이동량이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4차 대유행 때는 이상하리 많지 단계가 가장 올라갔고 그리고 또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못 모이는 그런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이동량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석 때까지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졌었고 추석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시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조금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조금 늘어난 모습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차를 좀 거듭할수록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적응하셔가지고 인구량이 줄어드는 그런 인구 이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사실 피부를 굉장히 좀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가장 체감했을 때 좀 규제가 심했다라고 느꼈던 때는 작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페 의자 다 치우고 맞아요. 했을 때가 가장 좀 체감했었던 네. 것 같은데 이번에는 4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는 약간 공포스럽다가 또 금방 적응을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저도 곰곰이 개인적인 활동량이나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적응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안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소주 한 잔 하고 싶으면 6시 이후에 못 하니까 그 전에 하던가. 그러니까 돈은 어쨌든 6시 이후에 쓰든 6시 이전에 쓰든 그쵸. 매출은 네. 동일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동량 자체도 옛날에는 뭐 아예 막아놨으니 이거는 좀 집에 있자 이랬었는데 네네. 막아놨지만 내가 허용하는 수준에서는 움직여서 그쵸.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백화점도 가고 네네. 마트도 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쩌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 시대는. 네. 또 백신 접종률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되면은 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딱 리오프닝의 서막이 열리기 직전에 무대 뒤에서 지금 막이 거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지금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왔는데 담당하고 계신 부분들의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조금은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백화점인데 일단 백화점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명품 아니면 밥 먹으러 갔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네네. 물론 명품 아직도 좋겠죠. 아,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 네.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명품 그리고 취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식품 쪽 강화를 하고 있고 그쪽이 최근까지 성장을 견인했던 주요 요소였던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들어서 조금 이례적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의류 매출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좀 고무적입니다. 뭐 2020년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는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네. 특이한 거는 2019년도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예 없었던 2019년 대비해서도 지금 의류 매출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특이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백화점 실적에서 의류가 수익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을 하면은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4분기가 또 백화점 성수기다 보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지갑을 열어서 내가 소비해야 될 거는 하겠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백화점만 보더라도 지하 1층과 꼭대기 빼고도 갈 데가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업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백화점 하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업종들이 또 면세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네. 면세점 하면 아무래도 뭐 내국인이 밖을 나가서 여행을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외국인의 어떤 내한에 따르는 그런 매출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면세점은 참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일단은 올해만 해도 저희가 예상했던 게 뭐 연말쯤 되면은 여행 재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7월에도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하면서 약간은 시작해 볼까라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4차 대유행이 퍼지면서 그렇죠. 네, 그게 좀 잠잠해졌었죠. 근데 보통 여행을 하실 때 2달, 3달 전쯤에 예약하신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올해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백화점이 4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이고 그래서 내년 빨라야 이제 뭐 내년 중순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백화점 업체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커버하는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수가 좋아지든 아니면은 그 방문자 수가 증가를 해서 면세점이 돌든 둘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백화점 업체들이 그동안의 명품 가치 수익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을 그러니까 그런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MD 개편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픈한 더현대 서울이나 아니면 신세계 대전점, 그러니까 아트앤사이언스 점포 같은 그런 점포들이 최근에 그런 컨템포러리 의류 쪽 잘 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MD 개편을 굉장히 많이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점포들이 올라오면서 의류 회복도 같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또 안타까운 게 또 편의점이잖아요. 이게 사실 거리두기도 거리두기지만 또 날씨까지 또 안 좋아졌던 뭐 업태인데 그렇죠. 날씨 너무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일반의 기대 효과라고 할까요? 재난지원금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2분기에 이제 좀 가장 안타까웠던 업태 중에 하나가 네. 편의점인데 맞아요. 5월 달에 비가 워낙에 많이 왔었고요. 5월 한 달만 거의 강수가 있었던 날이 14.4일이었는데 최근에 통계 집계한 이후에 최다였기 때문에 날씨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2, 3분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이번 3분기도 조금 좋아지려고 했었는데 또 다시 4차 대유행이 퍼지면서 7, 8월은 어쨌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4분기가 편의점이 어닝이 가장 얇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의 규모가 가장 가장 작은 비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편의점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이 됐고 네. 이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4분기에 좀 집중돼서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또다시 편의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좀 버퍼로 작용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네. 온라인 비즈니스 좀 하잖아요. 온라인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커머스 대비해서 편의점 업체들이 방어는 좀 잘해왔었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편의점 전체 매출액에서 70% 정도가 온라인으로 사기 어렵거나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고요. 그렇죠. 담배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매 못하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품목들의 매출 비중이 70%에 달했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방어를 잘 해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한 게 온라인으로 아예 공격을 좀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배달 서비스를 런칭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물론 런칭을 한 지는 조금 됐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씩 활성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점포당 평균 뭐 하루에 나오는 주문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객단가 같은 경우도 최소 주문 금액 정도 맞추는 수준으로 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GS 리테일 같은 경우 이제 요기요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업태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네. 환골탈태를 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만 하다가 이젠 안 되겠다. 뭐 GS 리테일이 이제 요기요 인수하면서 배달 비즈니스도 하고 그 레포트를 보니까 또 미니스탑도 매각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2018년도에 매각을 추진을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한번 무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회사는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몇 년 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다 보니까 뭐 가능성은 낮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편의점 업체들이 난무를 하다가 대형 업체들 위주로 좀 재편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빅2 위주의 시장이 재편 모습들은 기존의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는데 그러게요. 사실 편의점이 단편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고 이제는 업태가 조금은 바뀐 다른 얘기가 화장품 얘기인데 네. 화장품이 생각보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네네. 직격탄을 맞았고 뭐 질문 중에 내지는 대답 중에 또 중국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일단 리오프닝으로 화장품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얘기를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뭐 화장품 수요도 늘어나고 원래 여기 위에까지만 하던 네. 거를 뭐 밑에도 하니까 많이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네. 근데 정부가 이제 발표하기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마스크라고 공언을 마스크를 했다 써야 된다. 보니까 네, 여전히 스킨케어 그리고 좀 아이 메이크업 위주의 시장 성장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여러 소비재들의 이제 소비 금액을 보시면 화장품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여전히 2018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약간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구간에서 뭐 야외 활동이 잠깐 늘어나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무조건 필수였기 때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이거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브랜드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에 주목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한 19,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화장품 뒷면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브랜드 업체이고 그리고 제조 판매업자가 실제로 그 화장품을 만든 ODM이나 OEM 업체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한 해만 그 19,000여 개 브랜드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4,000여 개 브랜드가 작년에만 새로이 들어온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 대비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는 신문이나 TV나 라디오 같은 그런 전통적인 매체 통해서 가능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만 진입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SNS 타겟 마케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도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이게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는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복을 하더라도 이게 일부 대형 업체로 매출이 쏠려서 폭증하는 현상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시장이 파편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은 이슈가 있네요. 네. 일단 저희가 백화점, 면세점, 뭐 편의점, 화장품까지 쭉 업태별로 상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렇다면 그런 다 상황을 봐서
꼽아보는 탑픽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한번 차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지금 탑픽은 현대백화점과 코스맥스이고요. 네. 현대백화점은 아시는 대로 백화점 사업과 그리고 면세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은 4분기 최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2년간 겨울 의류 소비가 거의 없었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기 때문에 아우터를 사셔야 되는,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는 이번 4분기가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제 일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무역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셧다운을 했었다 보니까 네.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지금 8, 9월 달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 강남점 면세점 문 닫으면서 이쪽에 입점이 되어 있지만 현대백화점에 없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매출액 재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분기 중에 월 BEP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면세점 전체로 봤을 때 흑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브랜드 업체들한테 좀 불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브랜드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6.18 행사 때에도 매출은 증가했지만 뭐 마케팅 비용 부담이 되었던 업체들이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시세이도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4분기에도 11월 11일 광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들은 이런 브랜드 많아지는 거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그런 구간이고, 실제로 3분기가 화장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 수출이 잘 되는 브랜드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 덕분에 국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코스맥스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은 면세점이라는 지금 당장의 약자는 있지만 결국 내년에 좀 돌아오는 것까지 네네. 같이 누리자라는 거고, 코스맥스는 화장품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안 좋은 점이 본인들한테는 좀 좋은 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두 종목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유통 화장품 볼 때 이제 약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꿀팁이라고 할까요? 꿀팁이요? 네,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계속적으로 그 팔로우업 하고 있는 지표들은 온라인 쇼핑 동향, 그리고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그리고 화장품 수출입, 특히 이제 국가별 수출입 금액들 유심히 보고 있고요. 네. 또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발표하는 월별 면세점 매출액도 같이 지금 트렌드를 쫓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분들도 다 가입하시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시계열로 쭉 정리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은 향후에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팁까지 고마운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